빙초산은 안료, 향료, 의약품 원료 등의 공업용으로 사용되거나 합성 식초나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고 있는데 단 한 번에 60ml 정도만 마셔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유해물질로 실제로 빙초산을 소화제나 술로 오인해 마셨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최근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 구두나 양말을 신고 생활하는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현대인의 질병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무좀. 한 번 생기면 완치가 쉽지 않을 뿐더러 재발 확률이 높은 피부 질환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10년째 무좀을 달고 산다는 한 사례자를 만나봤습니다. 자, 과연 남자의 발 상태는 어떨까요? 그런데 발 상태를 아무리 꼼꼼히 살펴봐도 무좀이 그리 심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2달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무좀이 있는 부위에 심한 화상까지 입은 상태였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전에 제가 무좀이 되게 심해서 안 해본 민간요법 몇 개 다 해봤습니다. 그중에 빙초산으로 치료를 했는데 빙초산으로 치료를 하면서 발에 화상을 입고 일주일 동안 제가 걸어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보고 주변에서 전문의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를 받아서 병원에 가서 2달간 약 처방과 바르는 약을 처방을 받고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무좀 치료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으로 인해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무좀 치료로 널리 알려져 있는 식초와 빙초산이 실제로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열에 반응하는 종이를 이용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초산과 식초를 감열지에 한 방울씩 떨어뜨렸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식초를 떨어뜨리자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빙초산은 어떨까요? 감열지가 뭐야? 열이 빙초산을 떨어뜨리는 순간 금세 종이가 검게 타들어갑니다. 열이 난다는 거구나. 이렇게 빙초산이 감열지를 태울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정답은 바로 산의 농도. 식초는 6에서 7%인데 반해 빙초산의 농도는 무려 99%. 빙초산 용기를 살펴보니 직접 마시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 문구가 크게 표기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피부를 빙초산 원액에 직접 담갔을 때 어떤 상태가 될까요? 식초와 빙초산 원액이 든 용기에 각각 사람과 가장 비슷한 피부를 가진 소고기를 담가 보겠습니다. 20분 경과. 먼저 식초물에 담근 소고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약간 흐물흐물해진 것 외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초절임 된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빙초산에 담근 소고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와,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 거예요? 이건가? 시청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붉은색을 띄었던 소고기가 마치 불로 가열한 것처럼 갈색으로 익혀진 충격적인 결과. 와, 그 살이 익어버리네. 이 정도인지 몰랐네. 그렇다면 생달걀의 경우는 어떨까요? 빙초산 원액에 입수시켜 보겠습니다. 빙초산에 의한 반응으로 달걀 표면에 기포가 발생됩니다. 4시간 경과. 이제 달걀을 꺼내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달걀 속은 어떨까요? 익었어. 달걀을 깨보니 흰자가 거의 다 익어있는 상태.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하네. 이 상황이 실제 피부였다면 심각한 화상으로 이어졌을 위험천만한 상황. 곰팡이 자체가 산을 싫어하기 때문에 빙초산이 이제 곰팡이를 죽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산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 피부는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가 있고요. 이런 그 산성에 대해서 화학적 화상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피부의 그 정상적인 장벽 기능이 약화돼서 나쁜 균들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게 돼서 2차 감염이라든지 심지어는 폐혈증 같은 심각한 피부 감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어려운 끈질긴 피부질환 무좀. 최근에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도 무좀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무좀의 주범은 바로 스타킹과 발가락 사이를 좁게 만드는 하이힐.